여기 한국으로 여행 온 이탈리아 여대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홍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여성 한 명이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다른 친구들은 그 여성이 가리킨 곳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마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는 엘리사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카스텔 간돌포에 살다가 취업을 하면서 최근에 로마에서 살게 되었어요. 제 고향인 카스텔 간돌포는 로마 남동쪽에서 약 25km 거리에 위치한 마을이고 교황의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마을이에요. 알바노 호수 옆에 위치하고 아름다운 풍경과 조용한 분위기로 휴식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죠. 저는 로마 토르 베르가타 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1982년에 설립되어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대학 중 하나지만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교예요. 우리 학교에는 동양에서 온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가장 많았어요. 저는 스포츠 클럽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동아리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 중 메이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메이는 중국의 무탄위 마을에서 살았던 친구인데 중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중국에 대해 많은 것들을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메이가 살고 있는 무탄위 마을은 베이징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농촌 마을이고 만리장성의 무탄위 구간과 인접해 있다고 했죠. 메이가 살고 있는 마을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마을의 자연경관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메이는 중국의 베이징의 자금성, 만리장성, 천단공원, 음식 등을 제게 설명해 주었고 저는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메이는 동아리에서 이탈리아 친구 마르코와 교제하고 있었는데 마르코는 많은 친구들에게 메이를 칭찬했어요. 메이는 유럽의 개인주의 성향과 많이 다르고 가정적이고 굉장히 챙겨준다고 말했죠. 외출하고 돌아오면 메이가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 그런 건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탈리아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메이로 인해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메이와 함께 있으면 신기한 것들이 많다며 좋아했었어요. 그들은 3년째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을 졸업하면 결혼할 것이라고 말하며 함께 살고 있었죠. 저뿐 아니라 학교의 많은 친구들은 메이로 인해 중국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중국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가 더 알려져 있지만 우리 학교는 중국 친구들에 비해 한국 친구들이 많이 없었고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는데 여러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이란 나라의 장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중국을 더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며 친하게 지내던 이탈리아 친구들 4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주변 유럽 국가들 여행을 많이 했어요. 이탈리아는 EU 국가라 주변 유럽 국가들 여행하기가 정말 좋아요. EU 국가들은 쉥겐 협정에 가입되어 있어 한 번의 비자로 26개 쉥겐 국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EU 국가 사이에는 국경 검사가 대부분 폐지되어 있어 자동차나 기차를 이용한 이동이 편리하죠. 주말에 짧은 휴가로 주변 국가로 다녀올 수 있고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아서 화폐 교환에 번거로움도 없어요.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도 잘 발달되어 있어 국가 간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방학 때는 항상 주변 유럽 국가들을 여행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 한 명이 졸업하기 전에 조금 먼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비앙카라는 친구인데 예전에 아시아 여행을 다녀왔던 친구예요. 예전에 일본과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좋았다면서 한국을 가자고 친구들을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저는 메이의 영향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궁금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 여행할 거라면 안 가본 중국을 가자고 친구들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비앙카와 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두 나라 모두 방문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두 나라 모두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우리는 계속 다투게 되었어요.
현지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대략 2주 정도 가능했는데 저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 중 중국이란 나라가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더 오래 머물자고 주장했고 친구는 한국이 더 볼 것이 많다며 한국을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크게 싸우고 말았죠. 친구는 각자 원하는 나라를 여행 가자고 말했고 결국 저와 다른 친구 한 명은 중국을 여행하기로 결정했고 비앙카와 다른 친구 2명은 한국을 여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저는 비앙카와 한국으로 가겠다는 친구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메이가 보여준 중국의 멋진 모습들을 친구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현지에 가서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베이징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처음 도착한 중국의 베이징 공항은 규모가 컸는데 그만큼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유럽 여행을 할 때도 정말 많은 관광객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공항에 사람이 많은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은데 입국 수속이 전부 수기로 진행되다 보니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입국 수속부터 많이 지쳤지만 멋진 관광지를 둘러볼 생각에 힘든 기다림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입국 수속을 하고 수화물을 찾은 뒤 숙소를 찾아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적어온 호텔을 보여주니 택시기사는 차에 타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그렇게 숙소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택시기사는 제가 말한 숙소와 다른 장소에 저희를 내려주었어요. 숙소 위치를 다시 찾은 후 택시를 잡아야 하는데 예약한 숙소를 찾는 것부터 굉장히 난관이었어요. 많은 나라를 여행 다닐 때 사용하던 구글 지도가 중국에서 사용이 안 돼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의 숙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 무사히 숙소까지 갈 수 있었어요. 숙소에 들어와서 중국에 대한 첫 느낌은 아무리 비영어권인 국가라고 해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게 신기했고 구글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숙소 근처에서 먹었던 중국의 딤섬이라는 음식은 맛있었고 무사히 숙소에 돌아왔으니 내일은 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베이징의 관광지들을 찾아가고 싶은데 구글 지도를 전혀 사용할 수도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길을 찾아야 했는데 언어까지 통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헤매고 말았죠. 원래 일정은 베이징에서 규모가 큰 쇼핑센터와 전통시장을 방문하려고 계획했었어요. 힘들게 찾아간 쇼핑센터와 전통시장 모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고 운영을 안 한 지도 오래되어 보였죠. 분명히 이탈리아에서 알아봤을 때는 운영 중으로 보고 왔고 메이도 추천해 주었던 곳이었는데 전부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정말 허탈한 감정을 느끼고 말았어요. 오랫동안 길을 헤매는 바람에 제대로 관광도 못하고 늦게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니 밤 9시가 넘었고 주변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우리는 숙소를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큰 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중국 경찰이 우리를 붙잡았어요. 중국 경찰은 중국어로 무엇인가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저는 중국어를 모르니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답답한 마음에 영어로 계속해서 중국어를 할 줄 모른다고 해도 중국 경찰은 계속해서 중국어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30분쯤 지나서야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중국 경찰이 왔고 그 경찰은 우리에게 비자를 요청했어요. 우리가 늦은 시간 사람이 없는 곳을 돌아다니니 의심스러웠나 봐요. 비자를 확인하고 중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잡고 늦은 시간에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죠. 영어를 할 줄 아는 중국 경찰에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들을 물어봤는데 운영을 안 한 지 오래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많은 관광지가 운영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쉬운 마음이 들고 허탈한 감정도 들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들이라도 둘러보기로 결정을 했죠. 그렇게 다시 베이징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의 자금성은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자금성의 화려한 건축물을 본 순간 중국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베이징이라는 도시는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곳곳에 있어서 역사적인 유적지와 문화재들을 관람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만리장성을 보러 가기 전 베이징의 많은 곳을 관광하자는 생각에 바쁘게 돌아다니며 여러 곳을 걸어 다녔고 베이징의 다양한 건축물들을 관광했어요. 중국은 규모가 커서 그런지 건물들도 웅장했어요. 하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단점도 있었어요. 관광지들을 다니며 조금 실망했거든요. 베이징의 공기가 정말 안 좋아서 흐린 날씨처럼 보일 만큼 대기질이 나빴고 대중교통, 공공장소, 관광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인파가 어마어마했어요. 길을 걸어가는 것도 어려울 정도였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은 비교적 깔끔했지만 인파가 몰린 장소는 바닥에 쓰레기들이 가득했고 화장실은 너무 더러워 이용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엄청난 인파에 숨이 막혀서 우리는 관광지에서 조금 벗어나서 사람이 적은 쪽으로 걸어 다녔고 중국의 여러 건물들을 사진 찍으며 관광을 했어요. 그렇게 친구와 걸어 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중국 경찰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인상 쓰며 중국어로 화를 내는 것 같아 보였어요. 내용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뉘앙스를 보니 우리가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는 것 같았고 저는 찍은 사진들을 경찰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찍은 사진을 한참 보던 경찰은 갑자기 여러 명의 경찰을 불렀고 우리를 경찰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때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태라 친구와 저는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었죠. 우리는 중국의 경찰서를 갔고 우리가 찍은 사진은 정부 건물이라 허가를 받지 않으면 촬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는 정부 건물이 나온 사진을 보여주며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삭제를 했지만 중국 경찰은 중국에서 찍은 모든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는 모든 사진을 지우고 벌금을 낸 후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죠. 지난 일주일간 중국에서 찍은 모든 사진을 삭제하고 나니 더 이상 사진 찍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졌고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어졌어요. 중국이란 나라를 정말 기대하고 왔는데 소통도 안 되고 사람이 많은 곳은 너무 더럽고 조금만 늦은 시간에 돌아다녀도 경찰들이 비자를 확인하며 범죄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 들었죠. 공산주의 나라에 더 이상 있기 싫었고 집에 돌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다 한국으로 여행 간 친구들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에서 여행하는 친구들은 한국이 정말 굉장하다며 너무 행복한 목소리로 한국으로 오길 잘했다고 말했고 우리에게 중국은 어떤지 물어보았어요. 저는 중국이 전혀 언어도 통하지 않고 영어를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영어로 안내 표기가 안 되어 있어 관광할 때 계속 헤매고 있으며 사진을 찍다가 경찰서에서 벌금 낸 것도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안 그래도 메신저로 우리에게 연락을 몇 번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걱정했다며 얼른 한국으로 오라고 이야기했고 한국은 비영어권 국가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영어로 안내 표기도 잘 되어 있고 구글 지도도 사용할 수 있어서 한국어를 잘 몰라도 여행하기 쉽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만리장성 방문도 포기한 채 다른 친구들이 있는 한국을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바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일찍 준비해서 출국 3시간 전에 베이징 공항에 갔지만 전부 한자로 안내 표기가 되어 있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데다 수많은 인파로 인해 길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결국 한국행 비행기마저 놓쳐버렸고 다시 티켓을 구매한 후에야 한국으로 올 수 있었죠. 중국을 떠나면서 느낀 게 중국은 외국인들이 자유여행으로 관광하기에는 정말 힘든 도시인 것 같아요. 중국어를 모르는데 중국을 여행 온 게 후회될 정도로 힘들다고 느꼈어요.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은 공항부터 대중교통까지 중국보다 훨씬 발전되어 보였어요. 사실 시설들보다 더 감동이었던 것은 곳곳에 표기되어 있는 영문 안내판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통이 가능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비영어권 국가로 여행한 것이 처음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저의 큰 오판이었죠.
친구 중 한국 여행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친구는 예전에 중국이 아닌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도 영어가 안 통해서 굉장히 고생했다고 말하며 제 의견에 공감했어요. 친구들은 이미 많은 한국의 관광지를 둘러보았다며 우리에게 다녀온 곳들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오전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시간대라 숙소에 짐을 가져다 두고 한국의 홍대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죠. 홍대의 길거리는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중국과 다르게 저녁에도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홍대 거리의 조명들이 켜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굉장했어요. 밤이 늦어질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어나기 시작했고 여러 한국인 학생들은 밤거리를 즐기고 있었죠. 중국에서는 9시만 넘어가면 경찰들이 검문을 했는데 한국은 저녁 늦어도 검문하는 것이 전혀 없었고 다들 굉장히 자유로워 보였어요. 저는 한국의 클럽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은 패션 감각도 뛰어났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많았어요. 저는 유럽 사람들이 동양인보다 외모가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인들을 보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도 클럽을 가봤는데 한국의 클럽은 고급 사운드 시스템과 화려한 조명이 돋보였죠. 클럽에서 K-팝 음악을 들었을 땐 한국의 K-팝이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K-팝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국의 클럽에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클럽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홍대에서 술을 마시며 한국의 밤거리의 놀라움에 감탄하고 있는데 술집에서 만난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해서 처음 만난 한국 친구들과 여러 대화를 하며 새벽 시간까지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더 놀고 싶었지만 아침 일찍부터 한국에 오기 위해 준비했고 공항에서 비행기도 놓치고 대기하느라 피곤했어서 새벽 2시쯤 되니 도저히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숙소로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숙소가 인사동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새벽 시간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고 한참을 밖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려야 했어요. 그렇게 택시를 잡고 있는데 정말 기분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는 우리 앞에는 서지 않고 한국인들만 태우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외국인이라 차별을 하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참을 택시를 못 잡고 길거리에서 서성이고 있으니 어떤 한국인 남성 한 명이 한국에서는 어플을 깔아야 택시를 잡기 쉽다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한국 남성의 도움을 받아 어플을 깔게 되었죠. 그렇게 어플을 깔고 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큰일이 났다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더라고요. 우리는 친구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며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친구가 가리킨 곳에는 어떤 동양인 여성 한 명이 길에서 자고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였으면 소매치기부터 온갖 범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여성 혼자 길거리에서 잠드는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저와 친구들 모두가 큰일이라며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아무리 한국이 늦게까지 안전한 나라라고 해도 여성 혼자 밤에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것은 위험해 보였고 여성 옆에는 고가의 휴대폰도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우리에게 어플을 깔아주고 있던 한국인 남성에게 여성을 깨워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았는데 그 남성은 한국에서는 함부로 여성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말하며 경찰에 연락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성 경찰관과 남성 경찰관 두 분이 오셨는데 여성 경찰관이 누워있던 여성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누워있던 여성이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자 여성 경찰관이 부축해서 경찰차에 태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죠. 사실 여성 혼자 길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본 것도 신기했지만 한국에서는 함부로 여성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한국 남성의 말이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새벽이어도 길에 사람이 많았는데 다들 자고 있는 여성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작은 해프닝을 뒤로한 채 한국의 관광지를 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돌아다녔는데 한국에서는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이 많았고 퇴근 시간에도 지하철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도 여러 명 보이더라고요. 늦은 밤에 길거리에서 잠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겠지만 지하철에서도 걱정 없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안전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탈리아에 살면서 유럽 국가들을 많이 여행을 다녔어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독일,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정말 많은 국가들을 돌아다녔지만 한국만큼 여성 혼자서 밤늦게 다니는 국가는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늦은 시간엔 혼자 다니지 않아요. 중국에서 숙소를 찾아 들어가는 길에 새벽 시간이 아닌 밤 9시 정도인데도 돌아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경찰에게 2번이나 비자 검문을 당했었어서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신기하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는데 정말 제가 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한 나라였죠. 그리고 한국은 밤에 환상적으로 아름다워요. 물론 낮에도 아름답지만 한국의 야경은 정말 굉장했어요. 도심의 빌딩들과 한강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야경과 청계천 주변으로 조명된 다리와 물빛이 어우러지는 모습은 로맨틱했죠. 특히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보았을 때는 도시 전체가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중국과 한국을 여행하고 이탈리아로 돌아왔는데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제게 중국이 어땠는지 물어보았어요. 저는 솔직히 중국이랑 한국을 둘 다 경험했는데 한국이란 나라가 더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며 한국을 칭찬했어요. 중국과 한국 중에서는 무조건 한국을 여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제가 중국은 언어도 안 통하고 별로라고 말하고 한국이 안전하고 외국인이 여행하기 더 좋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하니 메이는 서운했나 봐요. 제게 중국을 여행 갔으면 중국어를 사용하고 중국의 어플을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반박하더라고요. 저는 중국 중심으로 제 말에 반박하는 메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도 메이의 말에 반박했어요. 너를 포함한 중국인들은 왜 이탈리아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 말을 하고 이탈리아에 온 여러 중국인 관광객들은 심지어 영어도 아닌 중국어를 사용하는지 물어보았는데 메이는 제 말에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메이는 저를 봐도 인사도 하지 않고 제가 먼저 인사해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어요. 그렇게 메이와 저는 완벽히 교류가 끊어진 채로 대학을 졸업했고 저는 의류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몇 달 전 메이와 마르코의 소식을 들었는데 둘이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메이와 마르코가 정말 애틋하게 오랫동안 사귀었던 커플이라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는데 얼마 전 마르코를 만나서 헤어진 이유를 알고 경악을 했어요. 중국은 칭시라는 문화가 있는데 중국에서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신부 측에 결혼 선물로 금전적인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해요. 메이는 마르코에게 부모님이 무타니 마을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숙박시설의 규모를 늘리고 싶어 한다며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큰 돈이 필요하니 높은 액수의 현금을 칭시로 원했고 마르코는 그 정도의 큰 액수는 부담이 된다며 거절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메이는 굉장히 실망을 하며 여러 차례 칭시의 중요성을 마르코에게 말하며 마르코의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서 칭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르코는 중국의 칭시라는 것을 이탈리아 사람인 본인에게 강요하는 메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헤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저와 많은 친구들은 칭시라는 것을 처음 들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의 문화 중 칭시가 있다는 것은 존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문화를 외국에서 강요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번에 중국 여행을 하고 메이라는 친구로 제가 느낀 점은 중국이란 나라와 중국 사람들은 본인의 의견과 중국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국에서는 중국이 허가하는 어플을 사용하지 않으면 길을 찾기도 힘들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나라라고 느꼈죠. 게다가 해외에서도
중국의 문화를 강요하는 모습은 이해가 전혀 안 돼요. 물론 모든 중국 사람들이 매의 같지는 않겠지만 확실한 건 외국인이 중국어를 모르는데 중국이란 나라를 여행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저는 아시아 국가를 여행한다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꼭 한국으로 가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아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비영어권 국가인데도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안전함과 자유로움은 최고인 것 같아요.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나중에 한국을 다시 한번 여행 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엘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가 맞지만 여성 혼자 술에 취한 채 새벽에 길에서 잠드는 것은 한국에서도 위험하답니다. 그리고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